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서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하남고등학교 진학지도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열심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재학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요. 2024학년도 대입 특징과 학생부 전형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신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신도 좋고 활동도 많아야 하는 전형이다. 학생회장, 반장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고민하면서 학생부 전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위계가 있는 과목 선택, 학업 역량, 성장과 변화, 그리고 확장 이런 단어들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요.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의 특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부 평가 반영 내용이 변화하고요. 자기소개서 폐지 등 서류 평가 내용이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서류 평가 내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통합형 수능에 따른 과목별 유불 및 교차 지원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졸업생 수능 응시 비율 및 인원 증가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졸업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졸업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와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올해 최고의 어떤 최고 비율로 졸업생들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우리 현역 학생들을 다독이면서 공부시켜야겠다는 다짐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시험 난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수능 밸런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고3 담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입시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과와 수능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최저학력 기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인문 자연 계열에 따른 지원 전략 및 진학 지도 방안 차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의대 쏠림, 그리고 서연고 주요 대학 첨단학과가 신설된 거 아실 겁니다. 의대 쏠림은 뭐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첨단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올해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종합전형에서 상당량의 인원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영향이 과연 다른 전형 인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 의학학 간호계열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한 거 아시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측에서도 이제 이 인원이 10%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지역 균형이라든지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자가 전년도보다 합격자가 나오는 그 학교가 굉장히 줄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종합 전형에 응시하는가 이 고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열심을 낸 학생이라면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기 주도성 있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응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학업 역량이 여기다 더 붙여준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할 것 같고요. 내신이 낮다면 지금이라도 생활기록부 내용을 잘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고민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내신 5등급 대 6등급 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물론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종합 전형으로 우리 아이들 준비시킨다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과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회 찬스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지원 풀에 따라 학교 의무가 엇갈릴 수 있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 풀에 따라서 아니면 인기 학과, 비인기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보는 전형이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응시할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이 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쟁률 10대 1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 10대 1이 넘어간다는 것은 서류 평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지만 결정적일 때 공동체 역량이나 성실성 이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형과 면접형이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대체적으로 어쨌든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난 아이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성이 좀 많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도 우수하지만 그죠. 뭐 다양한 어떤 학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강화시켰던 아이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신대별 지원 경향성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전형에 지원하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신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형이 저는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서류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지도를 잘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 바로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4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징을 보시면요. 전국 모집 인원 및 지역별 비율이 다소 감소를 했고요. 수도권 38,787명에서 38,267명으로 약간 감소를 했고요. 비수도권도 역시 감소를 했죠. 서류형과 면접형이 조금 전에 대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류형 선발 인원이 감소했고요. 면접형 선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대학 측에 좀 물어보면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류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장단점을 면접으로 좀 뽑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4번인데요. 일부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권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죠. 이 중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하향되었습니다. 이 점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5번이 핫 이슈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항목별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도와줄 거에 대한 고민을 이 5번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슈인데요. 자, 요거 이제 잘 보이실 거고요. 네, 설명 좀 드릴게요. 평가 서류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대 평가 항목이 변화되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첫 해가 될 것 같고요. 5개대 계열별 관련 교과 평가 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권장 과목 자체가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5개대에 이제 퍼져 있는데요. 어떻게 그 대학이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학생부 미반역 항목 및 그리고 자소서 폐지가 될 경우에 어떻게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대비시켜 줄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죠. 첫 번째 수상 경력인데요. 독서를 통한 탐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6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모의서류 평가에 다녀왔었는데요. 거의 다 독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수상 경력을 독서를 통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폐지가 아니라 독서 활동 목록 제출이 폐지가 된 거잖아요.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 심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를 교과 세특이나 창체 특기란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독서 활동이 가졌던 장점을 오히려 심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유 동아리죠. 항상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시의 동아리가 중요해졌다. 그렇지만 동아리가 중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탐구 활동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세가 탐구 활동 보고서라든지 주제 탐구 보고서 이 활동으로 많이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나 맡고 있는데요. 이번 학생들하고 같이 뭐 하고 있냐면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 발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 봉사 활동이죠. 다양한 봉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학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들이 봉사 활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활동의 과정 연결고리 기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체 자율 진로 특기란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지원 동기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나눔과 배려, 공동체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을 이런 활동에서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이제 교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죠? 특히 올해 고려대학교는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특히 교과 우수 전형에 수능 80, 그리고 교과 2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교과 20은요, 수시 전형에서 뽑았던 패턴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전년도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일반 전형 선발을 했었는데요. 교과 평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3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까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 3학년도 서류 블라인드 평가 결과를 경희대와 고려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2024 방향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경희대 임진택 입학사정관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6월 13일 모의 서류 평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세로 측은 지원자 수고요. 가로 측은 학생들이 선택한 어떤 이수 과목 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의 과목 선택이지 않을까. 전공과 연관된 과목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귀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의 어떤 개성과 다양성 이런 부분을 살피는 데 있어서 종합 전형은 추천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의 과목별 역량을 세밀하게 살핀다.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고 어떤 과목을 특히 잘하는지 보다 세밀하게 살핀다라고 했고요. 이러면서 석차 등급 외에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 교과 성적을 종합 평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교내 봉사 활동을 살핀다라고 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인데 선생님 무슨 교내 봉사 활동입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너무 다르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양한 교내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특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세특 및 특기사항의 독서 활동이 세특과 통합되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운영 주관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이 자율적 교육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생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중심의 평가 강화로 교사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했고요. 과목 선택 역시 중요하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생기부 어떤 생기부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기에요. 학생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과목 간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생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2023 학년도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보면 서류 평가에서 약간 평가 기준을 달리했다라고 했습니다. 2022학년도에 보면 학업 역량에서 고른 학업 성취와 그리고 어떤 성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 관점을 두었다라면
2023 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서 어떤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학업 의지에 대해서 강점을 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업 역량 2023에서 학업 역량, 즉 학업 의지인데요. 학업을 수행하고자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자기계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과목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기계발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탐구력과 연관된 부분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인데요. 물론 많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년도보다 2,000명 정도가 뽑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2023년, 2024년을 볼 때 종합 전형 자체가 2023년도에 살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모드로 변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수도권 520명, 비수도권 1,512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그 첨단 학과 인원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발 비율인데요. 대기업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아무래도 2023과 2024 변화가 거의 없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23% 내외에서 학생들 선발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학생들을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뽑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는 대학 입학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선발 비율을 보시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 비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겠지만요. 교과 전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별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대기업 자료라기보다는 대학 119에서 가져왔습니다. 모집 인원 요거 자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천천히 넘겨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때부터 시작해서 명지대까지 보여지고요. 자, 삼육대부터 인하대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천대부터 한국공학대. 뭐 단계별이죠. 서류하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기 때문에 면접 전형은 대체적으로 3배수에서 5배수로 1단계를 선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외대에서 협성대까지 좀 이 도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2024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저는 항상 이제 종합전형이라 설명을 할 경우에 요 타이틀을 가지고 좀 갑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처음 인사드릴 때 학생부 종합전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변했는가,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 간소화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교과활동, 종합의견, 비교과 활동에서 자율동아리 빠진다는 거,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된다는 거, 수상 경력, 독서활동 미반영된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입니다.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순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현행에서 개선안이잖아요. 탐구력입니다.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 활동이라든지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진로 역량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단어들이 탐구 활동, 활동과 경험,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자,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자,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에 올 때 반드시 이 과목만큼은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희, 고려, 성균관, 연세, 중앙 대학들의 핵심 권장 과목을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뭐 권장 과목 있고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교육 과정 속에서 다열돼 있다, 개설돼 있다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른 상태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려움 점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분류를 좀 해보았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할 때 저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면접형은 아까 뭐라도 이제 학업 역량도 뛰어나겠지만 활동 역량이 좀 우수한 아이들 중심이 좀 될 것 같고요. 서류형은 아무래도 교과라든지 학업 역량 측면에서 좀 강한 아이들이 선발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죠. 빨간색이 선생님들 그 뭐죠?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서울대 일반 전형, 연대 활동 우수형, 고려대 학우부수 계열 적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면접 전형이 재심은 면접인 거죠. 그런 부분 좀 가려서 좀 색깔을 좀 띄워봤고요. 중앙대학교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빈치에서 CAU 융합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제 전형으로 좀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나머지는 좀 그대로 전년도와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부터 광운대까지 보시겠는데요. 단국대가 드디어 DK 인재 면접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가 광운 참빛 인재 2를 신설해서 서류형을 좀 신설했고요. 서울 과기대부터 카톨릭대까지입니다. 상명인재 전형이 이제 면접형으로 돌아섰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 전형을 위주로 갔는데 참인재 전형이 2년 정도 만들어졌다가 올해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대 에이스 전형 그대로 존재하고요. 다산인재 전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다산인재 전형이 사라지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원하는 어떤 인재들을 좀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다. 카톨릭 대학에서도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카톨릭 때부터 이제 연세대까지 이 대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선생님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학이라든지 서울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대학들은 의치한, 수약 같은 어떤 대학들 전국 단위 어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여드렸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뭘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고려대 학업수형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내기합 8입니다. 전년도에 사합7에서요. 사합 8로 좀 바뀌었고요. 동덕여대 약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좀 강화된 모습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화여대부터 강원대까지입니다. 눈에 띄는 전형이 뭔가요, 여러분들? 호익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자체가 인문계는요. 세기합 8입니다. 호익대는 교과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모두가 3합 8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천대 의학학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아주대 에이스 전형도 약학과 의학과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지대부터 단국대, 다 의치한의학 계열의 학과나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건국대부터 대구 한의대까지도 묶어보았습니다. 특히 네 번째 라인에 있는 한국교원대 보시면요.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영탐 내기합 14입니다. 수학교육 사합 14, 그 다음에 불어교육, 초등교육과 최저 미적용이고요. 기술, 가정, 컴퓨터 교육, 환경교육은 예기합 14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볼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 영남대가 없나 보네요. 자, 동국대 와이즈부터 순천대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전주교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기준이기 때문에요. 또 면접 기준이기 때문에 종합전형 보실 때 요 대학들 수능체에서 적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평가 요소입니다. 우리 안준범 선생님이 이제 어디가에서 이제 좀 모았는데요. 요거 한번 대학별 평가 요소를 한번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중앙대부터 건국대까지, 그리고 동국대부터 세종대, 광운대부터 인하대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경기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제주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서류형과 면접형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유형이 있잖아요.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체적으로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쪽이 좀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에서만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게 되고요. 서울교대는 교직 인성 우수자 면접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2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접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다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고려대라든지 연세대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2와 연관된 제시문 면접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접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기반 면접 보는 대학들, 제시문 기반 면접들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상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능 전후에 면접 봐요? 아니에요를 물어봅니다. 논술 전형도 수능 전인가요? 수능 후인가요?를 보잖아요. 수능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수능 이후까지 선생님들께서 학생 지도를 해 가셔야 되잖아요. 수능 이전에 어떤 면접을 보는 대학들, 전통적으로 이제 27개 대학교가 있고요. 수능 이후에 어떤 면접을 보는 대학은 56개 대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정시까지 연관시켜서 이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라고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평가 기준들입니다. 이 부분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평가 기준인 거죠.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 대해서 이제 종합전형 이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학업 역량은 어찌됐든 여기서 보시면 반드시 교과 성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RO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교내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과 성적은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 이게 의미 있다는 건 아니라고 서울대 측에서 얘기를 하죠.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어떤 학업 외의 어떤 소양에서 그 우수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분력비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학업 태도입니다.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업의 소양에 대해서도 성품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리더십,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기능성 등을 평가한다는 거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종합평가죠.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학생부를 기준으로 학업 능력은 교과 관련 성취 수준, 세특, 상체, 행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서 나오고요.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세특이라든지 창체에서, 학업의 소양은 창체의 행동 특성 그리고 출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대 아로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의예과에 합격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목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본 과목을 이수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인기 교과목을 제외한 어떤 물리와 화학 1등급은 수가 적어서 수가 1등급 수가 1명이어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등급, 3등급을 화학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좋은 성적이 아닌 자신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의 중요한 열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입니다. 서류평가 요소 및 서류평가 방법인데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중심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있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학업적 발전 가능성, 종합평가 1에서 그리고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서 30%로 학생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보시면 전형별로 좀 배점이 좀 다릅니다. 학업 역량, 충실도,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수 전형, 계열 적합 역량, 사이버 국방 전형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역량이 좀 더 강한지에 강점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50%,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이 40대 40대 20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50대 30대 20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계열 적합성은 약간의 다른 그 배점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여기에 맞다 저기에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성균관대학교 이제 서류평가 요소인데요.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이에요. 학업,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같은 경우에도 정성평가로 해가지고 학업 수월성이라든지 학업 충실성을 좀 평가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지만 정성평가는 주로 교과 종합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서류 종합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입니다. CA 융합인재 전형, 어울림 인재 전형으로 배점이 똑같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아무래도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앙대에서 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탐구력, 전공 관련 교과 에이스 노력 및 성취도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하죠. 공동체 역량이 10%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학교인데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 등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은 서류평가 30이 반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오르네상스 대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골고루 평가하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종합 점수가 AA일 경우에는 합격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B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고 사정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외대입니다. 마찬가지 면접형과 서류형입니다. 이런 대학 중심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요. 면접형은 아무래도 진로 역량 부분에서 50%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면 서류형은 학업 역량에서 5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시립대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 1과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 자체가 학업 역량보다는 잠재 역량에서
50% 이상의 성적을 좀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외대랑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 지원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으로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잠재 역량이 좀 강한 학생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전형 비교인데요. 마찬가지로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중심으로 보고요. 학생부 종합 전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점이 다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 지원하실 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공동체 역량이 뛰어나요. 그리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무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보다는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인 어떤 그 자기 추천 전형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국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보는데요. 두드림 전형하고요. 학교장 추천제 전형의 비율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업 역량은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 인재, 교과 중심으로 보는 이게 이제 좀 강하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강한 대학이 이 동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숙명여대는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평가 자료라든지 평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인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면접형에, 서류에 어떤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서류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일단 기존의 어떤 전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진로 역량이라든지 탐구 역량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대표 전형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형인 거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보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에서 거의 한 40%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기주도성에서 50%입니다.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론티어 전형이라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적합성이 조금 더 비슷한가요? 네, 자기주도성 면에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든지 고르게 어떤 그 학생의 선발 고르다라고 하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서류와 면접입니다. 선발 인재상 한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역량 자체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자, 서울여자대학교죠. 발험인재 전형과 발험인재 전형 중에 서류와 면접으로 나뉘어집니다. 역량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뭐죠? 인재상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조금 더 교내 활동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 전형이 좀 더 강하겠죠. 그렇게 유리한 전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에서 동일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면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면접 전형으로 좀 지원을 유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학이 어디 있었나요?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인재 전형이 이제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이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죠. 덕성 전형, 덕성 인재 1과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서류형과 면접형일 경우에는 학업 역량 자체가 거의 비슷한 배열이지만 덕성 인재 전형에서 학업 성취 역량이 좀 더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주도성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덕성인재 전형은요. 하지만 덕성인재 2에서는 자기 성장 노력이라는 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학생들 덕성인재 2로 지원시키는 게 좋겠죠. 자, 단국대입니다. DKU 인재 전형 서류하고요. 면접 전형으로 올해 처음 나눠졌습니다. DKU 인재하고 이제 창업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갑니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근데 면접 전형에서는 어떤 건가요? 전공 적합성이 45%입니다. 그러나 DKU 인재 서류는 학업 역량이 45%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운대도 마찬가지, 예, 참비등 이제 서류하고 면접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로 역량이라든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좀 강하죠. 아주대입니다. 에이스 전형과 이제 첨단 인재 전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올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 5개 역량에서 3개 역량으로 이제 확대, 좀 약간 좀 촘촘해졌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 37%가 들어가고요, 진로 35, 공동체 역량 28%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영 비율 37점, 35점, 28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점자 방지용이라고 이제 사정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첨단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진로 역량이 좀 강한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전형 비교 마찬가지 면접과 서류. 아무래도 이제 전공 계열 적합성, 전공 역량이 좀 강한 아이들이 면접으로 좀 많이 돌아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대학교입니다. 서류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이지만 서류 면접 전형은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아이들이 선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 아이나 저희 아이를 지도해 보면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어떤 점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을 좀 분석을 좀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 성적 분포 그리고 지원 경향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전년도의 결과를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별 원서 지원 현황입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를 이제 대기업 우리 안정환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를 지원하는 지역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을 좀 지원을 많이 하는 지역인 것 같고요. 나 지역이죠. 하지만 나 지역은 1년 후에 종합 전형 선택자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라 지역 같은 경우, 예, 어떤가요? 비슷한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 지역 같은 경우나 바 지역 같은 경우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바 지역은 교과 전형이 줄고 종합 전형에서 약간 상승도를 좀 보이고 있다. 지역마다 교과와 종합 전형 지원하는 패턴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발표 자료인데요. 수시 교과 전형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지원하는 어떤 성적대 비율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끈한 자료입니다. 어디가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서울대부터 인하대까지 어느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했는가를 좀 봅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70%의 어떤 컷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합격했고 어떤 학생이 뭐 불합격했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죠. 성적대별 지원 현황입니다. 1.0부터 1.5 아이들, 4.5에서 5.0 아이들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체로 어떤가요? 2.0에서 4.0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라는 패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적대별 지원 현황입니다. 교과 구간이고요. 예, 1.25까지 1.5, 1.75, 2.0으로 세분화시켜서 좀 보여준 자료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적대별 지원 현황 2.25하고 2.5까지입니다.
6순위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수시 종합 경쟁률인 거죠. 서울 11개 대학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워낙에 잘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갈 거고요. 성적도 이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교과 분포인데요. 뭐 대학 대기업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예, 서울대부터 고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대학들 성적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수능 밸런스 학업 역량. 요게 이제 안정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교과와 수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종합전형을 하는데 과연 교과 중심의 소극적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전형에 강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과와 종합을 변별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경기진협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2023 학생부 교과 종합 성적 지원 성향인데요. 아까 서울교육정보원에서 갔던 자료들하고보다는 조금 더 섬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대 아이들, 자연계, 인문계 아이들 성적대가 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3그룹 아이들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료하고 이 성향 이 두 칸의 자료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경계를 좀 보여주는 좋은 어떤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위권 지원 패턴들 보여주고 있어요. 인문계고요. 두 번째는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했다. 서울대 종합직위를 썼던 아이들은 고대, 연대, 한양대, 고대, 카이스트까지 쓰는구나. 한양대 종합 일반을 썼던 아이들은 이화여대 종합 미래인재까지 쓰는 경향성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이제 중앙대부터 이대까지입니다. 인문계열 보여지고요. 인문계열 보여줍니다. 호익대 이제 그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뭐랄까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죠. 네. 그리고 자연계도 동일하게 좀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앙대 종합 다빈치 전형을 썼던 친구가 시립대까지 쓰는 경향을 보였고요. 호익대학교 종합을 썼던 친구가 숭실대 교과 학생부 우수까지 썼다는 거. 이게 좀 의미한 자료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숙대부터 과기대까지 인문 자연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 숙대 면접형 썼던 아이들이 동국대 종합 두드림까지 쓰는구나. 서울 과기대 종합 썼던 아이들이 가천대 교과 지역균형까지 쓰는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위권 대학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성향 보이죠? 인하대 종합 미래인에 쓰던 아이들이 한양대 에리카 종합까지 쓰는구나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이죠. 자, 아주대부터 경기대 KGU 전형까지 쓰는 아이들. 자연 인문계 어떻게 쓰나요? 아주대 종합 에이스를 썼던 아이들은 가천대 종합 바람개비, 건국대 종합 자기 추천, 그리고 경기대 종합 KGU, 인하대 종합, 가천대 교과까지 쓰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대 교과를 썼던 아이들은 아주대 에이스까지 쓰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 합격자 성적 분포인데요. 요거 보면 요거는 이제 경기도의 어떤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자료입니다. 설명회 시에 이제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인문 자연이죠. 예, 합격자 평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은 2.01, 자연은 2.15, 의치학은 1.3이고요.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의 등급 차이, 일반고는 2.0 이내로 보고 있고요. 자사고, 국제고, 외고도 2.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이제 합격자 성적 분포인데요. 예, 여기 보면 학업우 수형은 중복 지원 고려에서 1단계 6배 선발이나 2024학년부터 5배에서 선발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대 합격자 분포인데요. 인문은 2.2 정도, 자연은 1.9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적대에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강대죠. 최고가 이제 1.65고요. 최저가 3.8 정도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성적대를 좀 분표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최고 1.74, 최저 3.5인데요. 특이한 하나의 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학과인데 여기는 평균대가 4.21 정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
특히 내신인대가 조금 약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좀 지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보시면 최초 합격자하고 등록자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등록자 중심으로 보면 인문계는 2.8, 자연계는 2.0,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점수는 인문계가 74점대, 자연계 77점대, 스크랜튼은 71점대죠. 아무래도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 점수가 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최초 합격자 평균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6에서 사회계열 같은 2.7대도 보이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 초등교육과 1.3이었네요. 국어교육과 1.7, 경영 2.5, 약학 1.3이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1.9에서 2.3대 아이들이 미래인재 전형으로 좀 지원하는구나 보여지고 있죠. 합격자 교과 등급 분포인데요. 2대 설명회에서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인문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보시면 3.0 이하에서 좀 몰린 계열이 보이죠. 아무래도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나 일반 계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사범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은 3.0 바깥으로 보면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좀 있었구나. 엘대 공과대학도 마찬가지죠. 4.0 이후로 그리고 그 융합대학 같은 경우도 3.5 이내로는 특목고 아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요 교과 등급 분포를 보면서 지원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2.5 이내 대부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대학 2.5 이내에 들어와 있고요. 스크랜튼 대학인 거죠. 3.0 이내가 좀 많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신산업융합대학 같은 경우 대부분 2.5 내에서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대 공과대학, 인공지능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대체로 1.3, 4 정도 내에 들어가 있고요. 약학대학은 2.0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대 CAU 융합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요. 요거는 오늘 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융합형 인재 등록자 60% 이상이 2등급 되었다. 탐구형 인재 등록자가 40% 이상이었다. 요게 이제 오늘 중앙대 측에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 종합과 이제 면접 서류형 있잖아요. 면접형은 서울 기준으로 최고가 2.0에 4.7인데 4.7 같은 경우 평균 보면요. 어문 계열 쪽이 좀 그 비율로 많이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외대 올해 랭귀지 앤드 AI 융합학부하고요. 소셜 앤 AI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기후변화학부에서 9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이런 학과들도 신설을 하게 되죠. 자, 서류형입니다. 1.9, 4.0입니다. 면접형과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거의 차이점은 없어요. 성적대가. 그런데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나 면접에 좀 약점이 좀 있는 아이들. 그러나 면접형은 활동 역량이 좀 강한 아이들이 좀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지역균형 학생들 성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쟁률 보이고요. 비슷한 경쟁 패턴을 좀 보이지만, 인문 어떤 그 예술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바깥에서 합격한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연 계열은 거의 2등급 선에서 2등급 초반대에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진로선택 분포를 보니까 거의 다가 A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100점 이상이죠, 거의. 그래서 만점자 A를 받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추가 충원 합격으로 가더라도 지역균형들 네오레네상스 보면 그렇게 등급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자, 네오레네상스 전형입니다. 지금 내신 때가 이제 인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선이 보면 4, 5등급 때도 보이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래도 전반선은 그 일반계고가 좀 많을 것 같고요. 후반계 쪽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고요. 자, 경희대, 건국대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K지역균형인데 경희대는 내신 1.7 정도였고요. 자, 건대는 1.9 정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내신이 높게 형성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추 같은 경우에 생물공학이 2.12였고요. 영문이 4.5, 일교 4.85였습니다. 여긴 어떤 아이들이 지원했을까요? 예,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최고 1.99에서 4.04 비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2.38에 3.5 비율 보이고 있는데요. 4.35가 우리 선생님도 보시면 글로벌 경영인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지원했을까요? 이런 과들은 좀 피해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대 서류형하고 면접형인데요. 점 차이가 좀 있죠. 면접형이 생각보다 그 최저 비율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형은 아무래도 중간 그 3.08 정도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숙대는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학교 자, 평균은 3.21 정도, 최고 2.71, 최저 3.61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학교입니다.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자기주도 학습 인재 전형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6.33 정도의 자기주도 인재 학습 전형인데요. 어떤 아이들이 지원했는가 한번 과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바로민재 평균 3.33이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은 3.7이죠. 서류와 면접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적을 좀 보았고요. 그렇다면 2024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된 부분들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변화된 방향에 포인트를 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대입 진학지도 자료 콘텐츠팀에서 만든 자료를 좀 편집해서 좀 가져왔어요. 서울대가 말하는 2024 학생부 종합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의 의미가 뭐냐? 인문대학의 경우 핵심 권장 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수시와 정시에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시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등을 엄격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A가 극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 정시 가는 아이들 꼼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연계열이나 공대의 경우 다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대학 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권장 과목 지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교육과 권장 과목의 내용의 의미 뭐냐? 과목을 들으라고 가이드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수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유불리는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두 과목을 더 듣고 덜 듣고에 대한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로리에서 보여주었던 그 내용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과학 2 수준 정도만 들어도 되니 너무 어려운 과목들을 이해 안 되는데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생기부에 빠지는 내용도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것을 평가하려 한다라고 했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여당 성취도 A, B, C, D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에 대한 반영 어떻게 할까? 어떤 의미냐? 자, 남아있는 영역들 중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독서잖아요. 독서의 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 세특에서 책 읽었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조심스럽다 얘기를 하는데요.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이 성취 수준을 벗어난 학습이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드러나는 적극적인 모습과 주도적인 모습, 과목 선생님의 학생 평가 코멘트가 세특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잘 써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시에서 생기부, 여기 이제 학폭 관련된 부분 어떻게 강화할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울대였고요. 고려대 한번 보실까요? 핵심 권장 과목 등 교육과정이 지원 모집 단위와 매칭이 안 되는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하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진 않는다. 공동 연구에서는 참고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과목 이수를 그래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세대학교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비중 어떤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70%.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관련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핵심 권장 과목 가이드를 발표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단 학교에서 개설했는데 듣지 않았다면 이건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목을 편제표에 배치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 측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화여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화여대 그 모의서류 평가에서 가서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자소서 폐지가 가져다 줄 때 이화여대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소서 영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특에서 중요한 정보를 좀 보고 있다. 독서 활동은 큰 영향은 없으나 관련된 학업 역량과 어떤 발휘된 부분 세특에서 활용하겠다. 수업량 유연화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부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진로와 연관된 연관보다는 각 과목에 맞게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 세특 융합적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기에 맞는 것, 그다음에 중요하고 세특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학교 활동이 우수하면 학교 갈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모집 단위 지원자 풀에 따라 달라진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주요 교과목별 특징 과목별 정도, 실질 세특으로 지식 심화 학업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 학종 평가에서는 전공 계열 적합성을 중 어느 것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계열 적합성을 많이 본다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학과가 아닌 이상에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앙대입니다. 오늘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 전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점수화하는 자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기록부 안에 세특 부분이 더욱 중점적으로 보아질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경희대입니다. 6월 13일 날 이제 모의서류 평가 갔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세특과 과목 중심의 평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목 선택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 역량, 수업 주도적 참여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도적 학습 태도란 뭐냐면 진로에 대한 관심, 주도적 학습, 수업 시 발표, 토론, 참여 이걸 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희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 성찰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출교를 통해서 미인정 결석 하루 정도는 이해를 한대요. 뭐 결석 같은 경우는 하긴 한다지만 학생 간의 차이가 나는 게 창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하는 등급대가 2.2 정도다. 그런데 이제 평균의 종말을 언급하시면서 학생마다 다르다.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독서 파트 중에서도 뭔가요? 진로 주제 탐구 심화된다. 그리고 인문이나 자연, 인문은 계열 적합성, 자연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철학 지망생이 물리학과로 바뀐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단 꿈과 관계없이 물리 1, 2에 대한 기초 소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위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주도적 성찰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아주대 이제 고지영 입학 사정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있다. 학생들의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생만의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사라졌다. 학생들의 고민한 흔적, 그리고 연계 성찰 경험, 경희대 측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한 흔적들을 연결시키는 것, 연계 정도, 이 부분을 남은 8월 31일까지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반영 방법에서 선택형 교과 과정에서 어떤 수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업적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과 수행, 과목 선택, 탐구활동, 협력, 활동 결과 이거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은 아마도 1 학년 학생들, 2 학년 학생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 이제 가장 변수가 될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서울대 첨단 융합학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서울대 올해 직윤에서 30명을 추가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전형에서는 90명 이상을 뽑습니다. 그럼 이와 겹치는 학교들이 카이스트랑 연대, 추천 그리고 이제 고대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원했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더 변해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거거든요. 서울대가 이제 지금 30명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2명 증가했는데요. 자, 카이스트 학추라든지 연대 추천형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전 틈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서울대는 연대와 겹치는 경향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때 올해 이제 반도체 관련 증설학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대부터 덕성여대까지 수도권은요, 비수도권은 이제 경북대에서 창원대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이제 증설 현황이 보입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하실 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나오죠? 에너지 신소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내신 4.2 정도로 땡땡 대학, 뭐 대학을 밝혀야 할까요? 예. 가톨릭 대학교, 아주대학교에 합격했던 학생의 사례입니다. 너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성적이 낮아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변에서.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상경계를 목표로 했었고요. 그중 평소 수학과 사회 과목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희망학과로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발표나 이런 참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면 항상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했던 학생입니다. 자, 또한 수업 도중 본인의 진로와 결부지어서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심층 탐구해보고, 보고서 작성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장 영역, 심층된 주제를 탐구해 가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의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봉사 또한 100시간가량 진행했다고 합니다. 수상, 독서, 봉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면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후배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써줬습니다. 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일하게 500자다. 단순 나열식으로 채우거나 교사의 칭찬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학생의 역량을 보기 어렵다. 이런 건 지양하는 게 좋다. 즉, 다시 말하면 구체성과 심층성이라는 거죠. 저도 이 아이의 어떤 생기부를 제가 쓰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 학생의 어떤 구체성과 심층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 학생의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한다. 다음 학년 때 이와 결부지어서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추가 보고서 작성한다면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작성 과정에서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했다, 발표를 했다 표현보다는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라고 이 학생이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적합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요. 실제로 경제학과 입학사정관의 경우 신입생 모집 시 수학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초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 아이는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어떤 코멘트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가 구체적으로 준비했구나. 그러니 낮은 내신을 극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구나. 라는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자소서부터 생기부 면접까지 작년에 함께 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아이는 정말 갈 때부터 이 아이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 너는 1단계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중 자신의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종합전형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바뀐 이유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하면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준비할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하면 떠오르는 단어, 주어진 환경,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학업 역량 등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지필 고사 후 생활기록부 마감 직전까지 최고의 기록을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3학년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별 인재상 역량 평가 비율, 자신의 강점을 찾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별 합격 성향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배들이 어떤 학교에 합격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면접이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단계 합격 이후에 준비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만의 입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참고 자료입니다. 대입 정보 포털이라든지 대입 알림이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자료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어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지필 평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 주세요. 꿀팁 하나 드릴까요? 진로 선택 과목 절대 등한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같은 A라도 높은 원점수를 받으시고요. 거기에서 확장과 성장에 변화된 모습,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최선을 다해 우리 삶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